제가 좀 써드려야 되겠다. 요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듣는 과목들이 이거 쓰기 전에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이번에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 학교생활 안내책자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러면 학교생활 안내책자에 꼭 들어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 읽어본 사람이 있을까? 교육과정 편성표 이런 거 있으면 혹시 한번 나요라고 한번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어필해 주실래요? 아무도 없을걸요? 아무도 관심이 없죠. 근데 그런 거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아 그래, 그 세진이가 말하는 그거예요. 몇 시간씩 나와 있는 거. 교과 단위가 몇 단위고 무슨 과목들이 편성돼 있고 이런 것들 그거 보셔야 돼요. 왜 보셔야 되냐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교에게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게 동일하지가 않아요. 네, 그 겁나 큰 표요. 네. 그래서 뭐만 정해져 있냐면은 국영수라고 말하는 흔히 도구 과목 플러스 MSC 교과 해가지고 뭐 42단위 이수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큰 가이드라인만 주고요. 그거를 몇 학기에 편성하는지 학교의 재량에 보통 맡기게 돼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후배들부터는 거기서 더 전향적으로 바뀌어서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걸 시행을 하게 될 거야. 그 학점제가 뭐냐면 대학생들처럼 수업 듣는 거예요. 내가 수강 신청해가지고 강의실 옮겨 다니면서 미국 고등학생들처럼. 근데 그건 우리 이제 좀 먼 이야기니까 일단 요거 먼저 합시다. 아마 여러분들 후배들부터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거기다 일단 요걸 좀 보셔야 돼요. 그 교과목 이렇게 리스트가 쫙 있잖아. 거기 앞에 요런 게 써 있어요. 공통 과목,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세 가지 과목은 과목의 분류는 딱 세 가지입니다. 공통교과, 일반 선택교과, 진로 선택교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네, 되게 중요해서 지금 이거부터 설명해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영어 내신을 어떻게 평가한다고 알고 계세요? 상대평가로 보통 알고 있지 않나요? 9등급제 100분위까지 나오고 평균이 몇 점이고 표준 편차가 몇이고 뭐 이런 것들 다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닌가? 여러분들 잘 모르나? 학교에서 아직 아무것도 안 배웠나? 지금 그냥 들어보세요. 보통 그렇게 평가하는 방식은 이 공통교과하고요, 일반 선택 교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는 상대평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등급제라고 하는 형식으로 평가를 받는 거는 이 두 과목에 해당되는 것만이에요. 이게 조금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진로 선택 교과목들은 그렇게 안 하네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성취평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A, B, C 세 등급으로만 매겨.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성취평가하면 몇 등급으로 매겼었어? 중학교 때 영어 내신 보면 성취평가자면 총 몇 등급? 절대평가로 해가지고 벌써 다 까먹었니? 그렇지, 5등급으로 나눴잖아. 근데 3학년 때는 2등급으로 나눠요. 3등급으로 나눠요. 엄청 꿀이다,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진로 선택 교과목은 이 교과목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빡세게 어렵게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업 잘 따라오면은 충분히 아이들이 이수할 수 있게 잘 이끌어줘라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성취평가제로만 A, B, C 매기고, 요걸 다른 말로 우리 뭐 절대평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매기기만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진로 선택 교과가요, 주로 고3에 편성이 돼요. 일부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고3 때 편성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내신은 9등급제 성적이 없이 그냥 A, B, C만 남겠네? 일반 선택 교과목이 뭐 하나라도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대부분은 진로 선택 교과만 듣게 될 거거든요. 남은 교과들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3학년 내신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성적을 반영할 데이터가 많지 않잖아. 그냥 A, B, C 세 등급으로만 매겼는데 전교생에서 영어 진로 선택 교과 들은 애들 수강생이 예를 들어 360명 중에 뭐 120명이 수강을 했어. 그럼 1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세 등급으로 나눈 거야. 그럼 대학교에서 이거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이 점수를 활용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거의 없겠지. 그래서 실제로 얘가 취지가 너무 좋은데요, 입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얘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입시는 크게 둘 중 하나일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
그거 아니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 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고1, 2 학생들은요, 고1, 2 때 이렇게 두 과목들의 평가가 대부분 다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상대평가로. 이게 여러분들이 학생부 전형 쓰게 될 때 사용하는 내신 성적의 거의 대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갈 게 정시냐 수시냐 선택의 문제로 많이들 고민을 하시잖아요. 보통 지금 그렇게 알고 있을걸요? 저 어차피 1학기 때 내신 망치면 그냥 정시로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시라 하니까 내신을 버려도 되겠네요?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일단 그냥 아주 좋은 사례, 아주 바람직한 사례 하나만 예시를 들어보자고요. 여러분이 혹시 고2, 3 동안 2년 동안 엄청난 각성을 해서 극상위권 학생이 된 거예요. 갑자기 수능 점수가. 그래서 서울대를 가려고 해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자. 그런 기적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학년부터는 생기부 관리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수능 만점 받아도 아마 못 가실 거예요. 서울대를. 아니면 서울대에 있는 학과를 많이 낮춰서 가셔야 될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서울대에서부터 정시 전형에 뭘 반영하기 시작을 하냐면요, 학종처럼 여러분들 생기부 평가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정시라서 수능 점수만 갖고 1단계 전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60명 뽑을 거면 120명을 먼저 선발을 해요. 수능 점수 높은 애. 그 다음에 2단계 전형으로 뭘 하냐면은 입학사정관이라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기부, 학생부라고요. 정확하게 생기부란 말 쓰면 안 되고 학생부라고 하는데, 이 학생부를 받아서 2명이 A, B, C로 3등급으로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걸 해요. 이거는 그냥 학종하고 똑같이 평가해요. 내신만 보는 게 아니고 다양한 걸 다 봐요. 활동부터 비교과, 교과 상관없이. 그러면 여러분들 2명의 입사관이 A, B, C로 평가하면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나와?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라고 했지만, 이거는 평가상에 문제가 생겨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져? 똑같은 입사관 생기부를 보고 아마 이 사람이 얘한테 악감정을 품었거나 이런 거겠죠? 실제로 조합이 나오는 건 이렇게 5가지만 나오게 됩니다. 와, 그러면 이제 정시에서도 서울대 같은 학교를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수능 성적 엄청 많이 올렸어도 서울대 가려면요, 고1, 2 때 이거 생기부 관리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고2, 고3 때 성적 확 올라도 서울대는 못 가겠네? 아니면은 과를 낮춰서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과보다. 그 정도의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생기부가 BC나 CC까지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진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년부터는 요거를 일단은 이제 극상위권 대학들을 예시로 든 거긴 한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내신이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내신도 정리 잘 하셔야 돼요.